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나르시시스트가 될 소질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은요, 어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어린 꼬마들을 보세요. 싫어, 안 해, 이런 말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이 되뇌이는지를요, 그 귀여운 꼬마 녀석들 서너 명을요, 한 곳에 모아놓으면요, 싸우고 오느라고요, 난장판이 되죠.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려는 아이들을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나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나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요, 어떤 경우에 나르가 될까요? 먼저는요, 진짜 친밀감을 느껴보지 못한 경우예요.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려면요, 엄마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 친밀감을 통해서요, 아이는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요, 상대를 공감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게 되죠. 아울러서요, 형제 자매나 친구, 선생님과 같은 중요한 타인들과도요, 긴밀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 관계 속에서 아이는 상처받고 좌절한 자기 마음에 대해서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상대가 어떨 때 힘들어하는지도 알게 돼요. 이런 나눔 속에서요, 아이는 다른 사람들도요, 자신과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필요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H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는 참 잘 처리를 했지만 동료들을 공감하지 못하고요, 종종 심하게 화를 내곤 했어요. 그는 특별 대우 받는 걸 참 좋아했고요, 거만하게 굴면서요, 주변인들을요, 통제하려고 들었죠.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친구와 다투고 나면요, 무조건 아들 편을 들곤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아들과 정서적으로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는 못했어요. H처럼요, 양육자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지 못한 아이는요, 공감적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면서요, 독불장군이 되어버리기가 쉽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나르가 될 수 있죠. 어린 딸이요, 학교 시험에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때 부모님이요, 네가 항상 무슨 일에든 최선을 다하길 바래. 하지만 성적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줬어요. 또 어떤 아들이요, 친구와 다투고 왔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요, 속상하지, 친구랑 너랑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사랑해, 이렇게 말해줬어요. 부모님에게요, 이런 식으로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딸과 아들들은요, 건강한 자존감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아이들은요, 자신의 진정 가치가요, 외모나 성취, 그리고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또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내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죠. 그 결과요, 남을 비난하거나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자신이 옳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의 상처를 내보이지도 못하고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양보와 순응을 배우지 못한 경우에도요, 나르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르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이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런 특권의식은요, 아이가 심각한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을 때 생길 수 있죠. 또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른 없이요,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요. 먼저 과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요, 엄마가 역성을 들면서 보호하려고 하면요, 그 아이는요, 권위에 순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경험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게 되면요, 아이는요 자신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는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른들의 돌봄이나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이는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자격이 있다는 권한의식을 갖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래. 그게 왜 안 돼?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누군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요, 과하게 화를 내거나요,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요, 감히 네가? 이러면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 양육자에게요, 수능과 양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불공평한 권력 게임을 수시로 목격하게 되는 경우에도요, 나르가 될 수 있어요. 나르는요, 권력에 대해서요, 남달리 집착을 해요. 왜 그럴까요? 권력 관계에 있어서요, 인식이 왜곡돼서 그래요. 어떤 아빠는요, 어린 딸의 의견은 무시하고요, 무조건 자기의 기대만을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요,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나야, 즉 아빠란 말이야, 그걸 잊지 마, 이런 메시지를 딸에게 보내는 셈이죠. 이처럼요, 부모나 권위자가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비판받기 전에 비판하고 공격받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는 걸 배워요.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나도 권력을 가져야겠어 라고 마음속에서 결론을 짓죠. 제2의 아버지는요,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가 예전에 잘못한 일을, 그 실수들을 들춰내고요, 약점을 막 이렇게 꼬집으면서요, 수치심을 줬어요. 그리고요, 자신이 명백히 잘못한 실수가 드러날 때도요,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제이는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요, 서로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는요, 아버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리고 어린이 돼서는요,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죠. 어떤 전략을 쓰든지요, 나르의 결론은 하나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경우도 나르가 될 수 있죠. 나르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했다가요, 다른 상황에서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당면한 사태를 처리하는 게 급하지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처럼요, 나르가요, 도덕적인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먼저는요, 어린 시절에요, 주변의 어른들이요,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요, 그 행동을 달리하는 모순을 봤기 때문이죠. S의 부모님은요, 남들의 눈에는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로 비춰졌어요. 하지만요, 아들 S의 눈에는요, 그들 부모님의 삶이요, 모순 덩어리였죠. 아버지가요, 다른 여자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고요. 어머니는요, 옆집 아주머니와 아주 단짝인 것처럼 보였는데 제3의 아주머니에게요, 만나기만 하면 그 옆집 아주머니 흉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S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른이 되면요, 기회주의자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잘하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요, 진실이라는 거는요, 오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한편요,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서요, 성장기의 아이가 따르기는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이는요, 도덕적인 기준 자체를 내적으로 그냥 포기해버려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나르의 내면에는요, 어린 시절부터 충족되지 않은요,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욕구가 가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요, 나르와의 관계 속에서요,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요, 그 책임을 자신에게도 돌리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요, 힘들어 하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